일단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랑 다른 점은 이제 신체가 조금 불편한 거? 그거 빼고는 뭐 정신적으로 다 똑같죠. 비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서 주변 환경이 바뀐 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뭐 주변 친구들 만나거나 이런 것도 똑같이 뭐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놀고 그런 게 다 비장애인 때랑 똑같다 보니까 단지 그냥 조금 불편한 거? 가는 걸어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지 그냥 똑같다고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학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학회장님. 저희가 오늘 무슨 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나요? 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앞서 오늘 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부학회장님은 장애인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분들의 권리와 재활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국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빈자리는 왜 비어있나요? 이 빈자리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자 이 빈자리를 놔뒀는데요. 2015년 8월 4일 북한의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으셨지만 이후에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하고 계시는 하재현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현 네, 선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에서 지금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재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제가 알기로 또 예비역 중사로 알고 계신데 맞으신가요? 예,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중사로 전역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회장님과 이제 선수님과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공통점인가요? 이제 예, 오늘 제가 이제 또 하재현 중사님과 같은 또 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같은 임무 수행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하재현 중사님을 뵌 거는 2018년 8월 4일 리멤버 804라는 이제 행사에 좀 멀리서 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리멤버 804에 대한 사건의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저는 1사단 수색대대에 이제 부사관 그 하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2015년도 8월 4일 날 이제 수색 작전을 원래 기존과 똑같이 이제 나갔는데 그날 따라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게 이제 북한 애들이 그 전에 와서 지뢰를 이제 매설해놓고 도망을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색 작전을 가다가 이제 그 지뢰를 밟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 저희 쪽에 지뢰를 도발해서 이제 저랑 또 김정은 중사라고 저희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랑 해서 둘이가 이제 지뢰 때문에 양쪽 절단을 하고 선배는 한쪽 절단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러면은 그 김재원 지금 중사님은 현재 군대에 계속 계신 건가요? 네, 김정은 중사는 지금 아직도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김재현 중사님은 한쪽 다리가 그때 사건 이후에 좀 절단이 되신 거고 지금 하재현 중사님은 그때 당시에 지뢰를 먼저 그럼 밟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먼저 김정은 중사가 거기가 이제 소통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김정은 중사가 먼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뢰를 밟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중사는 그거를 이제 다 피해서 먼저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들어가다가 북측에 매설되어 있는 두 발을 먼저 밟고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 양쪽 거의 절단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 상황에서 절단이 되고 이제 팀장이랑 저 이제 김정은 중사가 와가지고 저를 응급처치하고 이제 후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측에 있는 또 한 발 매설되어 있는 거를 김정은 중사가 밟은 거죠. 저도 사실 그 해당 사건이 있는 해당 GP에서 근무를 하면서 당시 상황 일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 상황 이후에 좀 트라우마나 뭐 이런 증상들은 없으셨는지? 일단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럴 정신은 없죠. 트라우마라고는 이제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면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몸에만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는 처음에는
뭐 없었다는 건 거짓말해주고 갑자기 이제 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놀라고 그런 거는 있는데 뭐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뭐 그런 거는 일단은 최대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당시로 이제 뉴스로 접하기에는 당시에 20번 정도의 수술을 계속해서 거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어떤 수술들을 그렇게 계속 거치셨는지. 일단 지금까지 한 수술이 총 23번인가 했고요. 그 중에 이제 19번이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했었고 일단 거의 뭐 일단 초반에는 이제 절단을 하고 거기 이제 뭐 소독하고 파편 같은 거를 계속 제거하고 하는 그런 수술을 계속 했었죠. 그러면은 사실 이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또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이제 저는 사고 당시에도 이제 의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상황이 인지가 되잖아요. 다리가 절단이 된 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뭐 계속 생각은 들었었는데 일단 뭐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 많이 했죠. 왜 내가 그 다리를 다치고 막 그런 막 멀쩡했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자 이제 주변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내만 이제 그거에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미래를 좀 바라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뭐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이제 저는 절단이 됐고 어떻게 해야지 걸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시기까지 엄청나게 재활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한 재활을 받으셨는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일단 병원에는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병원에는 거의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수술을 다 끝나는 게 거의 3개월 안에 다 끝났어요. 그 모든 수술이 거의 3개월 만에 다 끝이 나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의족을 처음 끼고 이제 거의 주로 걷는 거 연습을 하고 이제 병원에 또 한 2-3달 누워 있으면 근육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물리 치료를 이제 먼저 하면서 근육을 좀 키우고 작업 치료도 이제 저희 절단 환자들 작업 치료하는 게 저희는 종합보건병원에서 했거든요. 보험병원에서. 네, 거기는 이제 또 경험들 많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는 환부를 이제 의족을 신으면 거기가 이제 체중이 다 지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감각이 좀 무뎌져야 된다 해야 되나? 그래야지 이제 걸을 때 안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 작업치료사 쌤이 이제 막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통증을 일부러 줘가지고 이제 계속 자극을 줘서 그 통증이 좀 무뎌지게 하는 그거를 뭐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런 재활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죠. 작업 치료가 그래도 가장 좀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운동으로 이제 막 근육을 키우고 막 이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통증을 주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막 아프고 막 그래도 이제 막 그게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이제 그 정도 파워로 이제 계속 통증을 줘도 안 아프죠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재활을 마치시고 또 이제 걸을 수 있으시게 되었을 때 바로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신 게 아니라 군에 더 남아 계시다가 전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그래도 군에 계속 계실 수만 있다면 상사로 진급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왜 그 조정 선수라는 선수로 바로 이렇게 또 전역을 하시고 이렇게 이직을 하셨는지 그 계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이제 야구 선수를 준비를 했었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까지 야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 선수로서 또 꿈이 남아 있었고, 근데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절단 환자는 할 수 있는 유산소가 많이 없으니까 뭐 뛰거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조정을 그 당시에 권유를 해줬었죠. 누가 권유를? 지금 저희 SH 팀 감독님께서 감독님께서 병원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있다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전역을 한 6개월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는 장기도 됐고 맞습니다.
중사 진급도 됐고 이제 뭐 제가 저녁 안 하고 뭐 사고만 안 치면 이제 상사 진급도 수월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6개월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생긴 거니까 이제 그래도 전역을 하고 운동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처음에 수도병원에 근무할 때 약간 좀 뭐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어떤 스트레스가? 저는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행정을 하려니까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업무가 조금 저한테는 좀 벅찼죠. 어떤 업무? 저는 이제 수도병원에서 다친 친구들 이제 보상해주고 또 이제 사망 환자들도 제가 관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에서 죽는 사람들도 제가 다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가족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셨던 건가요? 그 이제 제가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그 뭐로 보상 같은 거 지원도 다 제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군에서 다쳐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군인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군에서 다치거나 뭐 사고로 인해서 죽은 애들이잖아요. 이제 저는 살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적으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조정을 하게 되신 계기는 이제 감독님께서 권유하셔서 이제 생각하시다가 이제 운동 택하셔서 이제 조정하시게 된 건데 그 조정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조정은 이제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좀 다른 게 많아요. 뭐 경기 규칙도 다르고 뭐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장애인 조정 선수니까 네. 장애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등급이 또 나눠져 있어요.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 이제 PR1, PR2, PR3가 나뉘는데 이제 PR3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PR1이 이제 뭐 양절단 또 허리 이제 못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PR1 등급이고 PR2는 이제 뭐 한쪽 다리만 쓰시는 분들이나 허리를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등급마다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건가요? 다 다르죠. 배도 다르고 오. 네, 이제 등급도 다 다르고 한데 어떻게 PR1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팔로만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팔로만 2,000m를 가고 PR2는 허리까지 쓰면서 2,000m를 가고 PR3는 이제 다리까지 쓰면서 2,000m를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전신의 어떤 힘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조정은 이게 팔의 힘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리로 지지하는 힘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PR3랑 비장애인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하체가 80%예요. 조정 상체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은 하체가 80%고 이제 상체가 20%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PR1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은- 팔만 쓰는 거죠. 그럼 따로 이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벨크로나 이런 이제 것. 배를 탈 때는 이제 뭐 이제 스트랩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PR1은 다리랑 허리랑 여기 가슴 쪽에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로만 당기는 거고. 이쪽으로도 되게 스트랩을 메꾸시면은 복근의 힘도 되게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아니죠. 원래는 PR1이 허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팔로만 당기는 거고 그 허리를 쓴다 하면은 PR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장애인은 체급으로 나뉘죠. 중량급하고 경량급하고.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도 했던 그거를 맞아요. 보면은 걔네들은 이제 체급으로 나뉘. 두 가지. 그러면은 이제 사실 군복무를 계속해서 삶을 사셨을 때랑 지금 이제 조정 선수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삶에 대한? 일단 지금은 재미는 있고 이제 몸 쓰고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뭐 재미는 있는데 비슷해요. 뭐 숙소 생활하는 것도 갇혀 있는 것도 이제 대표팀 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은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물이 있어야지 강이나 이런 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화천이나 뭐 여기 옆에 충주나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뭐 대표팀은 1년에 한 200일 정도 합숙이거든요. 200일. 그럼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계속 거기에 사는 거죠. 주말에도 훈련하고. 네, 올해 계획하신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그럼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대표팀 소집을 하면 이제 저는 하는 그때부터 거고. 이제
일단 금요일 날 어제 이제 대표팀 선발전을 했고 이제 대표팀 선발전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이제 저는 지금 2년째 대표팀을 했고 어제 이제 선발전 했는데 어제도 일단 1등을 했으니까 아마 축하드립니다. 대표팀에 아마 될 거고 아, 그럼 이제 또 지금은 이제 도쿄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바로 소집할 수도 있죠. 저희가 너무 운 좋게 이제 서로가 다른 상황이네요. 가시기 전에 저희가 네. 이렇게 또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저 궁금한 게 그런 조정을 이제 물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의족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의족이 물에 닿아도 돼요. 아 돼요? 네, 되는 게 있고 안 네.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죠. 여기서 좋은 의족일수록 진짜 좋은 의족은 이제 방수가 다 되고 근데 이제 최대한 물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이제 배를 탈 때는 의족을 안 하죠. 안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제 PR1 등급이니까 의족을 안 끼고 그럼 좀 궁금한 게 좀 이제 목욕하실 때도 물을 이제 씻어셔야 할 텐데 그때 이제 의족을 빼시고 사용하시는 일단 절단하자 의족을 계속 차고 있진 않아요. 네, 계속 차고 있으면 한 번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는 다 뺄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가면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저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욕이 가장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절단 환자는 그런 부분이 덜하죠. 혼자서 이제 다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특히 뭐 하체 절단은 이제 그런 게 별로씩 크게 이제 무리는 없는데 뭐 팔이나 이제 팔 쪽에 이제 절단이신 분들은 목욕이 힘들고 그렇죠. 이제 뭐 마비이신 분들도 좀 힘들죠. 혼자 이제 이게 힘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는 다리만 절단이지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힘이 좋으니까 다 가능하죠. 다행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사고가 나기 전에 또 이제 운전면허가 있으셨나요? 저는 일종 대형 면허까지 있었죠. 있어요? 베테랑. 엄청 어려운. 그러면은 이제 사고 난 뒤에 의족을 착용하시면 제가 새로 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전면허를. 어떻게 또 따게 되셨는지. 자, 의족 이제 만약에 하반신 마비나 이제 저희나 뭐 절단이든 뭐든 이제 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시 따는 게 아니라 적성 검사를 받는 거죠. 다리를 못 쓰니까 이제 손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핸드 컨트롤로 이제 운전을 하는 그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적성 검사를 하고 이제 그게 땡기면은 이렇게 몸쪽으로 땡기면은 엑셀이고 밀면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힘을 체크하는 그걸 적성 검사를 하면은 이제 그 노면허증을 바꿔주죠. 그럼 근데 자동으로 이제 약간 계속.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종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일종 대형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형 면허는 스틱이잖아요. 맞아요. 스틱이니까 이제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대형 면허는 취소가 됐죠. 그럼 혹시 막 맛집 같은 거, 식당 같은 거 가실 때 보통 앉아서 식사하는 곳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제 다 기본적으로 찾아보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안 벗고 그다음에 좌식이 아닌 테이블로 가죠. 미리 다 알아보시고. 그렇죠. 뭐 식당을 어디 가자 이러면 이제 뭐 먹으러 가자면 이제 그 집을 쳐서 그 가게 사진들이 요새는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뭐 신발을 벗는 데인지 아닌지 보고 뭐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사진이 없으면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냥.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어려운 게 딱히 없죠. 그냥 조금 귀찮은 것 보이죠 예전보다. 저는 또 지금 이제 비장애인에서 또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편견이나 좀 차별 같은 부분들은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 차별은 많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발전이.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을 보면은 조금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뭐 저한테는 크게 그런 걸 못 느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바지를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나 하는데
그럼 다 쳐다보죠. 이제 그 쳐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해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비장애인이었을 때 장애인분들 보면 저도 쳐다봤거든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쳐다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거기서 더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행동들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뭐 제가 공항 같은 데를 저번에 갔었는데 그때 반바지를 입고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항에 한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봤어요. 저를 보고 이제 그 무리한테 막 쑥덕쑥덕해서 그 무리가 한꺼번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조금 나쁘긴 한데 뭐 그냥 신기하니까 쳐다보는 거지 하고 넘어가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저를 이제 1대1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직접적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저도 쳐다보죠 그냥. 눈에는 눈에. 네, 그냥 이제 뭐 저도 같이 이를 쳐다보고 가는 거죠.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사실 겪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일단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절단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군에서 다친 애들인데 이제 제가 그때 수도병원에 있을 때 이제 걔네들을 찾아가서 막 그냥 직접 찾아가셔서. 그렇죠. 이제 저랑 나이도 똑같고 하니까 이제 그냥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냥 친구 하자 이러면서 막 놀고. 걔들도 보면은 일단 생각을 최대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해야 돼. 계속 생각하면 이제 계속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진짜 본인만 힘들지 주변 상황은 바뀌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조금 활동적인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최대한 안 들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스크린 골프 치고 막 야구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저도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없어지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장애인분들이 숨어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이제 뭐 문화생활도 하고 이러면 이제 많이 좋아지고 할 텐데 그렇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언론 매체와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좀 불편한 상황들도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으셨나요? 일단 불편한 건 없고 이제 최대한 뭐 이제 언론에 이런 데 나오면은 또 좋잖아요. 이제 또 알려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또 계속 기억하게 될 거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잊혀지는 게 더 안 좋죠. 계속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저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목함지뢰 사건 북한이 도발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또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고 오히려 잊혀지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희 학생들이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랑 다른 점은 이제 신체가 조금 불편한 거 네. 그거 빼고는 뭐 정신적으로 다 똑같죠. 저는 이제 원래 비장애인이었다가 이제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서 주변 환경이 바뀐 거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뭐 주변 친구들 만나거나 이런 것도 이제 똑같이 뭐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 술 먹고 놀고 막 그런 게 다 그냥 이제 비장애인 때랑 똑같다 보니까 이제 단지 그냥 조금 불편한 거 이제 만약에 뭐 술집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걸어가거나 막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지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똑같다고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건 또 있어요. 막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한 사람마다 개인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오히려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더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먼저 도와달라 하기 전까지는 도와줄라 하지 마라. 그럼 이제 뭐 제가 정하다가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작업치료, 물리치료 막 이런 쪽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아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제 먼저 도와달라고 이제 진짜 힘들면 뭐 안 되거나 이러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쵸. 이제 그럴 때 도와주면 되고. 이건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께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드리는 거랑 일단 이제 뭐 도와주신다는 건 이제 감사한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독립적으로 할 수. 본인이 해야지 또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또 좋습니다. 저희 작업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다 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또 그런 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도움을 계속 받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되나 강하게 키운다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도 그분도 확실히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또 제가 이제 하재현 선수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이렇게까지 섭외가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또 워낙 또 바쁘시고 팀에서의 활동하시는 영역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섭외가 가능할까라는 이런 좀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주시고 또 직접 또 학교까지 방문해 주셔서 오늘 또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도 좀 감사한데 제가 사실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을 때 좀 어떠셨나요? 약간 거부감은 없으셨는지. 일단은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학생들이고 또 이제 작업치료학과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일단 그게 컸죠. 그리고 이제 작업치료. 그런 거 이제 또 좋은 부분이고 이제 저한테 또 이제 같은 또 사단이었고 네. 네, 같은 사단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불편한 그런 건 없고 일단 이제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작업치료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받았었고 아, 그래서 이제 뭐 가서 그냥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또 이제 미래의 작업치료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고나 뭐 이제 선천적이신 분들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작업치료랑 물리치료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작업치료도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작업치료를 만약에 한다 할 때 환자를 솔직히 귀찮을 수도 있어요. 매일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면 이제 매일 바뀌는 환자를 계속 봐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환자한테는 이제 이분이 해주시는 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환자들 한 분 한 분 할 때 이제 본인들 알고 계신 것들 그런 도움 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이제 환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5 혹시 3, 2, 1. 감사합니다. 네, 솔로 인터뷰를 맡게 된 기자단장 1부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본인에게 장애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저한테 조금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은 많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뭐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모든 장애들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 크게 장애랑 그런 게 없어요. 네. 생각지도 못해주면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고마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짧은 어떤 인사의 말이나 감사의 말을 이렇게 영상 편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언론에 이슈화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DM이나 SNS로 연락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감사했죠. 이제 고맙고 오히려 그게 많은 힘이 됐었고 뭐 이제 악플들도 많았지만 이제 그런 거 저는 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보고 이제 그냥 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해서 되게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으로 앞으로 이제 본인의 목표나 또 다른 해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저는 운동 선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운동 선수로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메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패럴림픽을 좀 노리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일단 금메달을 따고 또 이제 좋은 영향력을 또 보여드리고 이제 저는 놀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셨는데